볼게요. 우리 여기 157쪽부터 숙제였으니까 여기부터 문제풀이 할 건데 이 문제 풀려면 우리 이 앞에 지문부터 파악해야겠죠.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1단계, 2단계라고 나와 있네. 우리 토의가 아니라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이렇게 5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계획하기여서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 매체 요 4가지를 고려해서 글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하기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인데 내용 생성하기 단계도 또 다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첫 번째는 내용을 수집하는 단계예요. 말 그대로 모은다는 거죠. 주장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자료를 수집한다는 건 최대한 풍부하게 내 주장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싶은 자료들은 일단 최대한 많이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근데 이렇게 모으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2번째로 뭘 해야 되냐?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객관적이지 않거나 출처가 믿을만하지 않은 자료는 제외한다. 뺀다는 거죠. 그 다음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선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내용 수집하기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는 단계였다면 2번째인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자료는 빼고 또 더 적절할 것 같은 자료만 뽑아서 고르는, 선정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그러한 자료들을 타당한 근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본 다음에 요 지문 한 번 더 볼게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우리 4가지 사항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그리고 매체까지 요렇게 지금 힘찬이와 하늘이의 대화를 통해서 요 4가지 사항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내용 생성하기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와 자료를 선정하는 2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했고 여기서는 글을 쓰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니까 아직 선정까지는 가지 않은 거겠죠? 여기선 글을 쓰기 위해 모은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2가지가 먼저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인터넷 개인 블로그는 요거는 인터넷에 떠도르는 그냥 개인이 쓴 인터넷 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 말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요게 출처를 밝히는 말이라고 했었고 제가 아는 사람이라는 건 그냥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그냥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네요. 요것도 어떤 말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요거는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자료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니까 객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알아두고 그다음 요거는 신문기사 같이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면 일단 힘찬의 글쓰기 계획이면 우리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에 관련된 거겠네요. 계획하기 단계 다시 한 번 더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요 4가지 사항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힘차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글의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 우리 다시 앞에 가보자. 힘찬이가 예상 독자로 설정을 한 건 학교의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글을 싣는 매체 자체가 학교 신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그 신문을 읽게 되겠죠. 그래서 힘찬이 고려한 예상 독자는 학교의 학생들인데 그러면 학교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더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죠. 근데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말이 틀려서 적절하지 않은 보기가 됩니다.
그다음 2번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을 점. 우리 요것들은 다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포함이 되죠. 글을 쓰는 목적, 여기 목적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어떤 내용, 요것은 주제에 관련된 거겠죠? 어떤 방법으로 글을 전달할까? 요거는 매체에 관련이 된 거고, 그 다음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떻게 될까? 이거 예상 독자에 관련이 된 거겠죠? 나이에 따라서 직접 수준도 달라지고, 어떤 그 글을 읽는 사람의 특성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는 중요한 예상 독자의 고려 요소입니다. 근데 5번은 알맞지 않은 보기예요. 왜냐하면 성격은 그렇게 중요한 예상 독자의 고려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 예상 독자 할 때 여기 연령,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주제, 예상 독자의 관계 요런 게 연령은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외에 성격 같은 거는 사실 예상 독자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게 너무 명확하게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서 알맞지 않은 건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보면 우리 가는 아까 인터넷 블로그 글이었고 나는 신문 기사였어요. 여기도 나와 있죠. 힘찬이 수집한 자료 중에 2개 먼저 봤었는데 그 가는 책을 통해 수집한 자료다? 아니죠. 우리 아까 인터넷에서 수집한 거라고 했었고 가를 사용하면 가는 우리 이게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라서 좋은 자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거는 어쨌든 자료로 수집한 이유가 청소년 문화소설이 필요한 이유에 관련된 자료에서 일단 수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의 적절성을 떠나서 가를 사용할 때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 신문 기사니까 어디에서 낸 거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런 신문 기사는 비교적 출처가 명확한 자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고 그 다음 나에서는 우리 나 가보면 여기서 어떤 사람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건 요 장땡땡 교수밖에 없거든요. 청소년 전문가 장땡땡 교수.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사람이 아니라 장땡땡 교수 한 명의 전문가 의견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건 자연스럽게 5번이 되죠. 나를 사용할 때 관련 있는 내용이 제시된 문단에 적절히 사용해야겠다. 당연히 관련 내용이 있는 데서 그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니까 요거는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인터넷 블로그는 개인이 운영하는 요리 블로그여서 아는 사람에 따르면 요렇게 아는 사람이라고 출처를 밝히는 건 출처가 분명한 자료가 아니라 불분명한 자료에 해당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신뢰성이 떨어져서 적절하지 않은 자료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용 생성하기 단계예요. 아직 2단계.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와 선정하는 단계로 나뉘고요. 여기까지는 아직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니까 우리 아까 가랑 나 봤었죠. 가 인터넷 블로그, 나 그 신문, 뉴스 기사. 그런 거는 이제 2개 봤었고 그 다음에 가, 나에 이어서 다라바 3개의 자료가 더 나오고 있어요. 힘찬이가 어떤 자료를 모았는지 3개가 더 나오고 있는 거죠. 요거는 면담 자료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요거는 경험자의 면담이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 다음 전문 서적은 어떤 전문가의 연구나 전문가의 분석이 담긴 책이니까 요것도 훨씬 더 출처가 명확하고 조금 신뢰성이 올라가는 자료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 청소년 전용 공간이라는 건 주제에서 계속 얘기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여기서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풀어서 얘기하면 성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쉬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이유로 풀어서 얘기하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자주 머물고 싶고 또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요거 잔소리하는 사람, 눈치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 자유롭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전문가의 연구인지, 연구의 이름이 뭔지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출처가 분명한 자료의 좋은 예시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자료는 텔레비전 뉴스 자료예요. 우리 아까 이거 신문 기사랑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래도 출처가 비교적 명확한 자료로 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문제는 우리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해야 된다. 우리 동네에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 뉴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자세히 보면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의 처우, 어떤 대처나 대우, 그런 대우를 어떻게 해주는지에 관련된 게 처우거든요. 개선이라는 건 좋게 해준다는 거고,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의 대우를 더 좋게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뉴스예요. 그럼 요거는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자료겠죠? 아무튼 요거까지 이렇게 5개의 자료를 수집했고요. 우리 지금 얘기하면서 수집까지는 됐는데 이제 선정으로 넘어가야겠죠. 우리 5가지 자료, 수집한 5가지 자료 예시로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건 적절한 점이고 이거는 부적절한 점이고 이걸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자료를 고른다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선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료를 고를 때 이런 점 유의해야 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자료를 이제 한번 제외하면서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요거 마찬가지로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죠. 자료가는 인터넷 블로그인데 그냥 아는 사람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만하며 출처가 명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료마, 아까 TV 뉴스 요거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지도사에 관련된 내용은 힘찬이의 주장, 즉 이 글을 쓰는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왔네.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우리 아까 여기까지 봤었는데 3번째 단계로 넘어오면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개요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론, 본론, 결론 3가지로 나뉜다고 얘기했었고 서론에서는 예고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고.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본론에서는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거고 결론에서는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는 거 요런 단계 거친다고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었고 우리 요 개요라는 단어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글의 뼈대라고 그때 설명했었죠. 요 개념을 보면 개요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요는 당연히 우리 여기 얘기했듯이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이야기해야 되고 주장, 이유, 근거를 작성해야 된다. 우리 주장, 이유, 근거는 여기서 얘기했었죠. 주장하는 글에는 요 3가지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주장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뭔지 그거에 관련된 거고 근거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요. 객관적인. 그러니까 어떤 수치에 관련됐거나 전문가가 이야기했거나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근거인데 이유는 요 2가지를 이어주는 주관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유인 거죠. 그래서 개요에는 서론, 본론, 결론과 주장, 이유, 근거가 배치되어야 한다. 해서 여기도 서론, 본론, 결론 3가지로 나뉘고 있고 이유와 근거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우리 아까 서론에서 예고 중요하다고 했었고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서 우리 자료 다해서 다는 면담, 경험자들의 면담이었고 라는 연구가 드러난 전문 서적 많은 텔레비전 뉴스였습니다. 알맞지 않은 건 5번이 되겠죠. 많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죠. 우리 아까 텔레비전 뉴스는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넘어가서 우리 자료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수집하는 단계를 첫 번째로 거치고 그 다음 선정하는 2번째 단계를 거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알맞지 않은 건 5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풍부할수록 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자료를 글에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최대한 많은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수집하는 단계까지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중에서 좋은 자료를 많이 골라낼 수 있으니까. 근데 선정하는 단계까지 다 거치고 나서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적절한 자료를 골라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대한 많은 걸 고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면서 3번 우리 아까 주장이랑 이유, 근거 요거 다 얘기했었고 근거는 객관적, 이유는 주관적 해서 주장이랑 근거를 연결해 주는 게 이유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우리 아까 요거 표현 여기 밑줄 그었었죠.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한 이유 여기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 아까 요거 자유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표현하고 고쳐 쓰는 단계로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초안을 써보고 그러니까 처음 글을 일단 한번 쭉 써보고 거기서 고쳐 쓰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힘찬이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선생님이 요런 점을 고치면 좋겠다고 메모를 남겨준 게 있는 거예요. 일단 힘찬이가 어떻게 썼는지 보면 여기 우리 동네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게 힘찬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죠. 우리 아까 개요에서 서론, 본론, 결론 3개로 나뉘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만큼이 본론이고 이만큼이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가면 우리 이유와 근거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아까 개요 짠 거에서 요거처럼 그 내용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다 정리되어 있지만 요걸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보면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좋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연구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연구인지 읽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 연구고 연구의 이름이 뭔지 그 출처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연구에 따르면을 고쳐보면 이런 말로 고쳐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단으로 가면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나고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는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그 근거의 신뢰성을 더 높이고 있죠. 근데 여기 메모 하나 더 있는데 지나치게 강한 어조나 단정적인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지나치게 강한 어조나 단정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무조건이라는 무조건은 절대, 무조건 진짜 항상 그렇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거는 너무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강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고쳐주는 것이 좋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두고 여기도 넘어가면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거 요거는 4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 상황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거부감이 들 수 있으므로 모호하게 표현한다? 요거는 아니죠. 표현을 할 때는 항상 명확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명확. 그래서 요거는 4번이 틀린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에 사용할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네. 요것도 5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질병관리청의 연구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뭐에 따르면 요거 보통 출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여기 질병관리청의 연구 그냥 연구에 따르면도 아니고 어디서 한 연구인지 정확하게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또 더불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장하는 글에 사용할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왜 고쳤어야 되냐 우리 아까 여기서 똑같이 얘기했었죠. 그냥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연구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연구인지 읽는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했고 그래서 누구의 어떤 연구인지 자세하고 명확하게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주장하는 글 우리 아까 기억 요거 무조건 들어간 문장
지나치게 강한 어조나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된 문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무조건을 빼고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보면 이렇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정도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꼭 이 문장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너무 단정적이거나 지나치게 강한 어조를 쓰지 않는 문장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부터는 오답 고쳐오는 거 숙제니까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